개체군, 군집 모두 마치고요. 지난 시간에 경관 생태학을 시작하려 했으나 군집에 관한 그런 설명들이 남아서 오늘 강의는 군집에 관한 것을 위주로 했고 오늘의 마지막 강의는 경관 생태학이 되겠어요. 근데 경관 생태학 강의 자료를 좀 보니까 오늘 한 번에 끝마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오늘은 경관 생태학의 개요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그리고 그 경관 생태학 자료를 보니까 내가 이번 학기에 또 야심차게 자료를 새로 좀 만들었는데 그 경관 생태학에 대한 자료에서 그림이 몇 개 빠진 데가 있어요. 다음 강의 시간에는 경관 생태학에 관한 그 자료에 대해서 그림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 자료로 여러분들 강의 자료 그 블랙보드에 강의 자료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오늘은 경관 생태학의 개요를 일단 한번 볼게요. 경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랜드스케이프, 경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경관을 그 한자로 써보면은 지금 칠판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겠지만은 경관이라는 것을 한자로 쓰면은 그 인터넷에서 찾아보세요. 경관을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그 중에 하나가 그 서울 경자라고 서울 경자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서울 경자 그 옆에 또 새 조자와 비슷한 그 새하고 경치 이러한 그 한자가 있어요. 근데 경관이라는 것은 한자라는 것은 뭐죠? 상형 문자, 그죠? 그 형태를 따서 조금 아까 내가 경관이란 말에는 서울이란 의미 그리고 새가 있다. 서울이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서울이 경성이었죠. 한성 이름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 서울이라는 뜻의 한자가 있는데 그리고 세조자. 그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였을까요? 지금으로 치자면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은 지금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죠? 저 롯데월드 123층 그렇게 보겠지만 옛날에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딜까? 정답은 그 궁궐이에요. 임금님들 사시는 그러한 서울에 있는 가장 높은 건물이 그 궁인데 그냥 덕수궁 생각하자고요. 근데 덕수궁 그 가장 높은 곳에 새가 한 마리 그 꼭대기에 앉아 있어서 그 새가 이렇게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서울 경치가 가장 높은 곳이니까 롯데월드라고 했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보이겠죠? 기가 막힌 경치들을 그 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무튼 그런 느낌을 받아서 경관이라는 것도 서울 경자와 세조자의 그 합성을 그 의미가 담긴 가장 좋은 경치를 볼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우리가 경관이라고. 그래서 그 경관의 의미에 대해서 한자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경관 생태학의 개요, 그리고 경관 생태학의 4대 원칙이 있어요. 그리고 경관을 지배하는 7가지 원리가 있다. 그리고 조각이라는 말이 있고 파편화, 프래그멘테이션, 경관이 이루는 그 경관의 구성 요소는 커다란 바탕을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해요. 컴퓨터 화면 같이 매트릭스. 그리고 그 매트릭스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한 부분을 우리가 패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매트릭스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중에 하나를 패치라고 했죠. 근데 패치는 우리가 조각이라고 얘기하고 또 한 가지 구성을 하는 것은 조각과 조각을 연결한다. 우리가 코리더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코리더는 그 조각과 조각은 어떻게 연결되죠? 집, 논, 밭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하천으로 연결해 줄 수도 있고 하천과 하천이 옛날 같으면은 논과 논, 마을과 마을 이런 것들 연결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튼 경관 생태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 그 보건환경융합부에서 그 보지 못했던 그러한 그 문과적인 요소, 그리고 그림적인 요소, 그리고 또 조금씩 그 생각할 수 있는 요소, 그런 그 여유 있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조금 아까 내가 매트릭스, 패치, 코리더 이런 얘기 했었죠. 그 중에서 나는 그 생전 그 보도 듣지도 못했던 그런 말들이 코리더 뭐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많이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좀 생소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소한 것을 경관 생태학을 그 여러분들한테 그 자료로 제시한 내용들은 환경직 공무원 시험, 그리고 특히 그 환경직 그 행정고시 중에 그 환경기술직 분야가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에서 꽤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요소들이라고 해서 또 막상 그 시험을 보고 왔던 그런 학생들이 경관 생태학 도움이 됐습니다. 또 혹시라도 면접에서도 한번 물어볼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앞날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경관 생태학에서는 내가 그리고자 하는 가장 큰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또 그 환경 설계 쪽에 그 일을 하게 될 경우에 그 환경 생태학과 경관 생태학,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접목시켜서 그 환경 친화적인 설계, 이런 경우에 또 뭐 생태 마을이라든가 자연마당, 생태 놀이터, 요즘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그 발주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 친환경적인 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경관 생태학을 한번 그 자료에다가 넣었고요. 그리고 먼저 경관 생태학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정의, 자연현상의 공간적인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 공간적 상호작용이라고 그랬어요. 군집에서 뭐 했었죠? 동종 간의 상호작용, 이종 간의 상호작용, 종들, 스페시스 간의 상호작용인데, 이번에는 자연현상의 공간적인 상호작용을 연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 시간적인 것은 어느 정도 관여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경관 생태학에서는 시간적인 것까지는 생각하기는 좀 너무 같다고나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생명 공동체와 그것을 둘러싼 환경사회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해명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까지 개체군 군집에서 생태학을 다루었다면 여기서는 지리학까지 포함시킨다. 지리학 중에 한 가지가 패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지리학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경관은 상호 관련된 서로 다른 생태계로 이루어진 이질적인 토지 환경이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 경관의 구조예요. 생태계에서 구조와 기능이 쫓아다녔다면 경관 역시 구조, 기능도 나오겠죠. 구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각, 커다란 바탕, 가장 넓은 면적, 여기서 바탕이라고 하고, 조각이라는 것은 바탕에 형성된 그 비선형이라고 해요. 선형 아닌 뭐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고 네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조각들을 우리가 패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통로라는 것은 바탕에 형성된 선형적인 지형. 조금 전에 이게 매트릭스 바탕이라면, 여기서 논이나 마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패치라 한다면, 이런 것을 연결되는 거, 선형적인 요소는 우리가 코리더, 통로라고 해요. 코리더라는 말이 좀 생소하다 그러면서 이런 선형, 비선형 구분이 가죠. 그리고 그림은 몇 가지가 빠졌는데 다음 시간에 보충 자료로 그림 포함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다음 시간에는 경관생태학 그 그림 포함한 자료 같이 한번 뽑아서 보아준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경관의 구성요소, 매트릭스, 패치, 코리더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놨어요.
바탕, 매트릭스, 총체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이질적인 공간 요소들의 총합이다. 그리고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그리고 연결성이 가장 좋은 경관 요소 중에 하나이다. 경관의 구조라고 그랬죠. 바탕, 조각, 통로. 조각, 비교적 같은 성질의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환경 조건, 논밭이나 뭐 마을이라고 그냥 예를 들어놨는데요. 비선형적이다. 그리고 조각 간의 거리, 면적, 형태는 생물 다양성을 결정짓는 요소. 조각에는 거리의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면적, 그리고 형태의 개념이 있다. 다음 자료에 다이아몬드 이론이라고 해갖고 거리, 면적, 형태에 따라서 그 결정짓는 요소들을 또 구별해 놓은 그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기에 꽤 흥미로울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코리도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구분되는 선적인 경관 요소. 조각과 통로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비선형적이다. 이거 선형적이다. 선적 요소이다. 그리고 선형적인 경관 요소, 차이점 알아두고 성격에 따라 자연적인 통로, 인공적인 통로. 자연적인 통로 선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천 얘기했죠. 인공적인 통로 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공적으로 하천을 인공적으로 연결한다. 다리가 있겠죠. 교량. 그리고 또 마을과 마을을 연결해서 달릴 수 있다. 도로도, 철도 이런 것들은 인공적인 통로가 되겠죠. 그리고 연결 형태에 따라 크게 면적인 개념으로 연결되는 경우, 그리고 선적인 경우, 그리고 점적인 통로와 구별된다. 점적 통로 하나 나왔는데, 점적 통로, 통로? 저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징검다리. 그렇죠? 근데 징검다리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징검다리 건널 때 우리 어떻게 가죠? 이렇게 한 발 한 발 건너서 걷는다. 징검다리 뭐라 그럴까? 스태핑 코리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경관 생태학의 구조와 기능 변화. 역시 경관 생태학에도 구조와 기능은 또 따라 나오네요. 근데 변화, 이건 군집에 관해서 변화라는 얘기들이 꽤 많이 나왔죠. 그래서 구조에 있고 기능, 변화 이렇게 세 가지 이 상관관계에 있어서 역동적인 그러한 형태를 이룬다. 그 다이나믹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앞에다가 넣어놨고요. 경관의 구조, 아까 바탕, 매트릭스, 조각, 패치, 그리고 수동, 통로, 코리더, 그리고 그 패치의 경우에는 넓이나 분포나 배열들이 있다. 다이아몬드 이론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기능은 에너지 흐름, 물과 영양소의 흐름, 피식, 포식, 생태계 기능 같죠. 그리고 피식, 포식, 생태계 상호작용, 그 군집의 상호작용과 같은 그 개념이고, 이번에 변화는 기후변화, 군집의 변화에서 그 장기적인 변화, 기후변화 있었죠. 그리고 조각, 패치의 역동성, 그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 그런 성질, 그리고 또 이번에는 또 메타구 체군의 역동성도 얘기를 했어요. 메타구 개체군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배운 지 오래돼 갖고 다 잊어버렸죠. 메타구 개체군이라는 것은 개체군 중에 가장 최소의 단위는 뭐라고 그랬죠? 국소 개체군. 그리고 국소 개체군이 모이면은 뭐라 그랬죠? 지역 개체군. 지역 개체군이 모이면 메타 개체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타 개체군이 중요한 이유 뭐라 그랬죠? 생식에 관여를 할 수 있는 개체군. 이런 것들이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그다음에 교란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교란, 뭐 홍수나 지진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고, 정보의 분포 변화, 정보 분포, 유전자 정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고, 아무튼 경관 생태학의 구조, 기능 변화는 구조, 기능 변화 이런 세 가지 개념으로 역동적으로 변화를 하게 된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그 생태계 기능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상호작용, 물, 에너지 이동, 그 다음에 종의 이동, 물질 순환, 그리고 에너지 이동, 그리고 변화. 앞에 있는 그 커다란 삼각형으로 된 그림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구조 기능이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거.
그리고 안정성의 원리가 있다. 그리고 그 원리는 자연적인 것, 또 인위적인 것, 그리고 현상은 기후변화, 패치의 감소, 단편화,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했죠. 패치의 프래그멘테이션, 제 앞에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생물종의 멸종도 경관의 변화에 포함된다. 그러니까는 경관이라는 것은 생태계를 생태학에다가 지리학까지 합친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태학 이런 모든 그런 개념들을 다 플러스한 그런 지금까지 개체군, 군집, 그리고 기타 지리적인 상황까지 다 포함시킨 더 큰 개념이다. 그래서 글쎄 아무튼 개체군, 개체, 군집, 그리고 생태계보다 더 큰 개념의 그 단위를 우리가 경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생태학에다가 지리학까지 포함시켰다. 그래서 이번에는 생태계 4대 원칙을 넣어놨어요. 생태계 4대 원칙은 패치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패치의 종류는 잔류, 남아있는 조각,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그리고 밖에서 들어온, 그리고 환경 자원에 의한, 그리고 교란에 의한 조각,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생태학의 4대 원칙은 면적에 관한 그런 원칙이 있어요. 면적은 로스라고 썼는데 뒤에 나올 테니까 이거는 더 자세히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로스라는 것은 large or small, 크거나 크던지 혹시 작던지, 큰 패치는 내부 종을 보호한다. 그리고 생태적인 안정, 종수를 증가한다. 그리고 large or small이라고 했죠. 작은 패치는 종 다양성과 MU라고 했는데 수정하겠습니다. MVA, 그 최소 존속 면적 이하일 경우에는 종이 손실되다. 개체군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존속 면적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해야 생물종이 유지되는데, 작은 경우에는 생물종이 소멸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번에 보충 자료 올린 메인 자료 외에 경관 생태계학에 대해서는 자료 중에 빠진 그림 보충 자료에 올려놓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보충 자료 중에는 경관의 구조, 매트릭스, 패치, 코리더에 대한 그림, 그리고 또 경관 생태학의 4대 원칙의 크기 면적에 관한 그림, 그리고 또 도서 생물 지리설에 대한 그림, 그리고 다이아몬드 이론이 빠진 것 같은데, 그리고 코리더의 기능, 아무튼 그림 포함해서 자료 보충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